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오늘은 인벤터를 시작하면서 화면 구성과 설정을 바꾸는 방법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벤터를 실행하면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게 되면 3 템플릿에서 잉글리시, 매트릭, 몰드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매트릭에서 보통 시작하게 됩니다. 3D 부품을 작성할 때는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를 사용하여 시작을 하고 3D 부품이 완성이 되면 2D 도면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때는 ISO.IDW에서 보통은 작업을 하게 됩니다. 먼저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를 선택을 하시고 작성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 화면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파일, 3D 모형, 스케치, 주석, 검사, 도구 등등 이렇게 메뉴가 구성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모형 탭이 왼쪽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도면의 모양을 변경시키면서 할 수 있는 뷰 큐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 모형 탭이 제일 중요하고 시작할 때는 원점을 펼치면 XY 평면 또는 YZ 평면, XZ 평면 중에서 평면을 선택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도 있고 아니면 3D 모형에서 새 2D 스케치 시작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나타나는 평면 중에서 내가 평면을 골라서 스케치를 시작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모형 탭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작업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뷰 메뉴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서 모형 탭을 모형 부분을 체크하시면 왼쪽에 모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뷰 큐브도 선택했다가 체크하면 다시 오른쪽 상단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초보자들은 이런 아이콘들이 보여서 작업하기가 편한데 아이콘들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토캐드 A360이라고 되어 있는 쪽에 보면 패널 버튼으로 최소화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한 번씩 클릭해 보면 영역이 아이콘 영역들이 크기가 변화되었다가 최소화되었다가 최대화되었다가 뭐 이런 모양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곳에서 선택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통 인벤터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설정을 변경해야 하는데 반드시 도구 메뉴에서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화면 표시 스케치 탭에서 반드시 첫 번째 있는 구속 조건 설정에 있는 설정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 시 취수 편집이라는 버튼이 체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 탭이 있지만 중요한 것들은 스케치 작성 시 취수 편집이 제일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표시 옵션에서 영역을 조금 내려보면 줌 동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줌 동작에서 방향 반전이 체크가 보통 처음 설치하면 해제되어 있는데 방향 반전은 체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토캐드에서는
휠 마우스를 앞쪽으로 굴리면 도면이 확대가 되고 뒤쪽으로 사용자 쪽으로 굴리면 도면이 축소되게끔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벤터를 처음 설치하고 방향 반전을 켜지 않으면 휠 마우스를 앞쪽으로 굴렸을 때 도면이 확대가 되지 않고 축소가 되고 사용자 쪽으로 휠 마우스를 돌리면 도면이 오히려 확대가 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 표시에 있는 영역에서 오른쪽 영역을 좀 내려주고 방향 반전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히 손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보통 2D 도면을 3D 도면을 작성하고 나면 3D 도면을 작성하고 나면 2D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각법이라든가 치수의 뭐 자릿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메뉴가 있는데 바로 관리의 스타일 편집기가 되겠습니다. 스타일 편집기를 실행을 하시면 자, 첫 번째로 변경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도면을 작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스타일 편집기를 작성할 수 없고 2D 도면을 시작해서 스타일 편집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에서 iso.idw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도면이 열리면 처음에 우리가 작업해야 되는 것들이 시트가 A3 규격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형 탭에 있는 시트 1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트 편집 메뉴를 선택하고 도면 크기가 A3인지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도면의 사용자에 맞게끔 표제란과 윤곽선, 중심 마크를 작성해야 하므로 시트 1 아래에 있는 기본 경계와 ISO는 삭제를 해야 하는데 삭제하는 방법은 마우스 버튼을 오른쪽을 클릭하고 삭제를 선택하면 깔끔하게 삭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윤곽선과 도면 중심 마크 왼쪽 위에 있는 수험자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경계에서 새로운 것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 먼저 경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새 경계 정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 경계 정의를 클릭하고 잠시 기다려 보면 모서리에 4개의 점이 나타나고 이 점을 이용해서 치수를 입력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윤곽선은 A3에서는 10mm만큼 띄우게끔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사각형 스케치에서 직사각형 메뉴를 선택을 하고 적당한 크기로 화면에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치수는 이용을 해서 치수 메뉴를 버튼을 이용해서 조절점과 선을 클릭하여 옆으로 이동해 보면 치수를 넣을 수 있는데 이 거리를 10mm로 해주고 똑같은 방법으로 조절점과 선의 간격을 위쪽으로 올려서 치수를 10mm를 주면 두 선을 구속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대각선으로 가겠습니다. 조절점과 선을 클릭하고 치수를 아래로 내려보면 거리값 10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절점과 선을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옮겨보면 치수 10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곽선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윤곽선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중심 마크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마크는 윤곽선에서부터 안쪽으로 5mm, 바깥쪽으로 5mm만큼 선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씩 작성해도 되지만 우리는 일치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을 이용하겠습니다. 선을 이용해서 수직선을 그리겠습니다. 수직선을 한 점을 클릭한 다음 선을 수직으로 배치한 상태에서 거리값 10을 입력하고 엔터를 2번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래쪽에서 또 10mm 선을 수직으로 입력하고 엔터를 2번 클릭하면 선이 작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수평선을 이번에는 10mm만큼 그려주고 엔터를 치고 엔터를 한 번 더 치면 이렇게 선이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다시 오른쪽에서 치수 10mm만큼 입력하고 엔터를 2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 마크를 그릴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자, 일치하는 방법은 우리 치수 옆에 보면 기하학적 구속 조건이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에 있는 일치 구속 조건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치 구속 조건을 선택을 하고 우리가 그려놓은 선의 중간점을 찾아서 선의 중간점을 찾고 윤곽선을 그려놓은 선에서 중간점을 찾으면 초록색 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점을 클릭하면 선이 일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아래쪽에 있는 중심 마크와 윤곽선을 일치시켜주고 수평 중심 마크와 윤곽선을 일치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윤곽선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중심 마크와 윤곽선이 완료되었습니다. 왼쪽 위에 수험자 정보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 정보의 크기는 생산자동화 기능사 도면에 보면 시험 때 주어지게 되는데 보통은 60에 30mm 규격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점을 사각형을 선택하고 왼쪽 위에 점을 클릭한 다음에 길이를 60을 입력하고 탭키를 입력하면 클릭하면 세로 치수 쪽으로 치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을 입력하고 엔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이 구속된 점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사각형이 구속되면서 작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을 이용해서 가로선을 3등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로 2등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이용해서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은 보통 10mm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가로선의 간격은 보통 25mm로 배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는데 텍스트는 스케치 메뉴에 직사각형 옆에 보면 텍스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클릭하면 텍스트는 정렬이 왼쪽, 중간, 오른쪽으로 정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로에서 위쪽, 중간, 아래쪽으로 9개 영역으로 정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왼쪽, 위쪽으로 정렬이 되므로 시작하는 위치를 약간 왼쪽에 위쪽으로 클릭하고 필요한 문자를 입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칸에는 생산자동화 기능사라고 입력하게 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두 번째 칸에는 비번호라고 입력하게 되는데 비번호는 기능사 시험을 응시하면 공단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독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독위원이 마지막에 여러분이 출력한 도면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비번호는 과제가 13번이므로 과제가 10번이라고 가정하고 비번호를 10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서명하는 인을 사용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ESC를 한번 클릭해주고 눌러주고 글자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그리고 왼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글자를 옮겨보면 원하는 위치로 글씨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영역의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적절하게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윤곽선과 중심마크 그리고 수험자 정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면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하고 우리가 오늘은 비번호를 10번으로 했으므로 이름도 10번으로 해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경계에서 새 경계를 만들었으므로 경계를 펼쳐보면 기본 경계 아래에 우리가 만든 10번 경계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더블 클릭하면 화면으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표제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란은 제목 블록이 표제란이므로 먼저 모형 탭에 있는 제목 블록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보면 새 제목 블록 정의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메뉴를 클릭하고 우리가 이제 표제란을 작성하게 되는데 제목 블록에서는 표제란을 작성할 때 꼭 오른쪽 아래에다가 붙여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화면 가운데에다가 표제란을 그려도 배치가 오른쪽 아래에 배치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저절로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화면 가운데에 구속 없이 표제란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화면 가운데에서 표제란을 그리는데 표제란의 규격은 보통 100에 15mm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0을 입력하고 탭키를 이용해서 세로 치수 15를 입력한 다음 엔터를 클릭합니다.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을 이용해서 중간점 100mm 중간점에서부터 중간점까지 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 선은 중간점에서 그렸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끔 구속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엔 다시 가운데 부분들을 또 이 두 영역으로 나누어 주고 또 수직선의 중간점에서부터 중간점까지 선을 입력하면 기본 사이즈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치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칸에서부터 거리를 20mm로 주고 두 번째 칸의 거리는 30이 저절로 우리가 아까 중간점에서 그렸기 때문에 30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데 과도하게 구속된다고 나타나더라도 승인을 누르면 참고 치수로 해서 30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선의 간격을 클릭해서 20을 입력하고 마찬가지로 끝부분에 치수를 넣어보면 과도하게 구속되었다고 하지만 승인을 하면 치수 3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쪽 가운데에 있는 중심선은 중간점에서부터 내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따로 치수를 주지 않아도 7.5mm로 입력되게 됩니다. 치수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하고
옆으로 옮겨보면 7.5mm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스케치 메뉴에서 텍스트를 이용해서 표제란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 약간 왼쪽 위쪽으로 클릭하고 과제명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다음 칸에는 CAD 작업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칸은 척도가 되겠습니다. 띄어쓰기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투상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척도는 1:1이므로 1:1 입력하고 투상은 삼각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마찬가지로 ESC를 한번 눌러준 상태에서 누르고 글자의 왼쪽 부분을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까지 글씨를 영역의 가운데에 오도록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배치가 완료되면 도면 왼쪽 위에 오른쪽 위에 있는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하고 제목 블록의 이름도 동일하게 10번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클릭하면 제목 블록 아래에 우리가 작성한 10번 도면이 표제란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더블 클릭하면 도면 오른쪽 아래에 작성된 표제란이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도면을 그리기 위한 설정 단계로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관리 메뉴에 스타일 편집기로 들어가게 돼서 필요한 설정들을 다시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 편집기를 실행하면 수정해야 될 곳들이 몇 곳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표준에서 기본 표준을 클릭해 보면 일반 탭이 있고 두 번째 탭에서 뷰 기본 설정 탭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삼각법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선택한 다음 아래쪽에 있는 저장 닫기 말고 위쪽에 있는 저장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치수로 가서 치수를 펼쳐보시면 기본값이 5가지가 있지만 그 5번째 있는 기본값 ISO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단위는 10진 표식기에서 단위를 마침표로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형에서는 정밀도를 2.12에서 0으로 변경해 주게 되는데 이 정밀도라는 것은 길이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낼 것인지 둘째 자리까지 나타낼 것인지 셋째 자리까지 나타낼 것인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도면에는 소수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0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각도의 정밀도도 동일하게 소수점이 없는 0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단위 탭을 지나서 화면 표시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화면 표시 탭에서는 첫 번째로 도면 층별이라고 해서 색상, 치수선의 색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치수선의 색상은 수험 정보에서는 보통 적색, 붉은색으로 빨간색으로 선택하게 되므로 빨간색으로 변경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B 거리를 보시면 외형선에서부터 치수 보조선이 시작하는 위치까지의 간격을 현재는 0으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두면 치수 보조선이 외형선에 붙어서 작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를 보통 1mm에서 2mm를 주게 되는데 우리는 보통 1mm 정도로 변경하고 위에 있는 저장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도면층별에서 도면층에서 펼치고 목록 중에서 우리가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하면 오른쪽에서 선의 도면층의 색상과 선의 종류들을 변경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통 이제 적색으로 변경되는 부분들만 변경을 하고 도면 작성이 다 끝나면 마지막에 필요한 선의 색상들을 다시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작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통 이제 적색으로 바뀌는 것이 절단면이 있는 경우에 A 단면선을 나타낼 때 그 보통 부분을 적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원의 중심선이 있는 경우 원을 나타내는 중심선을 중심 표시락이라고 하는데 보통 붉은색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 중심선 어떤 물체의 중심을 나타내는 중심선도 적색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이 절단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해칭선이 있는데 그것도 보통은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이 중심 표식과 중심선은 연속선은 이제 실선을 말하는 것인데 연속선이 아니라 일점세선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을 클릭해 보면 화살표를 아래 내려보면 체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보통 일점세선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심선도 연속선에서 체인으로 변경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시선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시선에서도 네 번째에 있는 일반 ISO를 선택을 하고 선의 색상을 지시선도 치수선의 일종이므로 빨간색으로 변경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닫기를 하고 2D 도면을 배치해서 작업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관리의 스타일 편집키로 들어가서 도면층에서 목록을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험 정보에서 바꿔야 되는 것들이 경계가 바로 윤곽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계는 하늘색으로 보통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목이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 바로 표제란이 되겠습니다. 표제란도 하늘색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형선은 녹색으로 보통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수문선은 노란색으로 규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치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치수는 선의 색깔이 아니고 치수선 위에 있는 숫자에 대한 색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의 색깔은 보통 노란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마지막으로 선의 색깔들을 변경을 하시고 저장 닫기를 클릭하시면 도면을 마지막까지 완성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생산 자동화를 시작하기 위한 인벤터에 대한 설정과 표제란과 중심 마크 작성 그리고 스타일 편집기를 설정하는 방법들을 공부하여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